지금부터 4월 열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를 하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일동 차렷, 구청장님께 인사. 바로 함께 실천상 우수부서 경제 일자리과 위 부서는 전 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지벨리 하우스 건립, 나들가게 육성 공모사업 유치 등을 통해 외부 자원 84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4월 24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현금 50만 원입니다. 함께 실천상 우수부서 건축과 위 부서는 전 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지벨리 커뮤니티 확충과 저층 주거지 관리를 위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운영하는 등 창의적인 업무 수행으로 구민이 살기 좋은 건축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4월 24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함께 실천상 우수부서 청소행정과 위 부서는 전 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그동안 매립에 의존한 생활 폐기물을 서울시 최초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사업을 통해 이를 자원화하고 관련 기업 등과 협약을 맺어 안정적 처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생활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공이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4월 24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표창장 금천구 도시안전과 주무관 전경식.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전통문화상품입니다. 표창장 건설행정과 주무관 박경찬.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복지지원과 주무관 문정빈.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4월 24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전통문화 상품입니다. 표창장 민원 여건과 주무관 김영란.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우수 행정지원과 주무관 김은지. 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다른 직원이 도움이 필요할 때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등 즐겁게 협업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4월 24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전통상품입니다. 표창장 장려 청소행정과 주무관 강진성.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장려
경제 일자리과 주무관 장준석.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자활동 차렷 인사. 바로 이상으로 표창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별 주요 업무를 공유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과장이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지속되는 저성장 경제로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청년들의 빈곤함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청년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올 1월 1일자로 부서와 팀이 신설되고 청년기본조례 제정과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청년의 정의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과 나이로 기준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정확한 청년정책의 기준부터 정해야 되지 않느냐 논란도 있습니다. 우리 구 2017년도 3월 기준 19세부터 39세 청년 인구는 73,675명으로 구 전체의 인구 대비 31.7%에 해당되며 1인 세대는 43,261가구로 총 가구수 대비 41%입니다. 이 중 청년 1인 가구는 14,089가구로 1인 세대와 대비했을 때 32.6%에 해당되며 이는 증가율로 자치구 순위 4위로 높은 편입니다. 2016년 복지정책과에서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욕구조사를 보면 표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나타났으며 2017년 지역혁신과에서 대학생 51명과 청년 1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욕구사항은 일자리와 함께 만나는 활동 공간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구축, 주거 결혼 자금 등으로 집중 나타났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017년도 청년정책 비전을 꿈꾸고 도전하는 청년, 동행하는 금천으로 정하고 정책 미션으로는 청년에게 시간, 공간, 기회를 주고 무엇을 할지는 청년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는 지원정책을 기획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청년의 요구와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원칙입니다. 먼저 청년 지원 정책을 4개 분야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설자리 9개, 일자리 7개, 살자리와 놀자리 각각 5개 사업으로 총 2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직접 사업도 있고 시사업도 있습니다. 협업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우리 군은 자치구 중 제일 먼저 청년 공간을 마련한 청춘빌딩이라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이용률이 낮은 청소년 독서실을 청년이 제안하여 청년들의 공유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청춘빌딩은 독산 3동 남문시장 인근에 있습니다. 앞서 청년들의 욕구사항에서 나온 소통 공간은 청춘빌딩이 생김으로써 일부 해소되고 1인 식당 식생활 문제와 청년 네트워크 구축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4월에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지벨리 직장인과 청년 동아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춘빌딩과 무중력지대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청년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구 청년정책을 하나씩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청춘빌딩 홈페이지에 정보 공유를 위한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올해는 청년들을 모으는 첫 단계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청년정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장기 실업으로 결혼 정년기를 놓친 청년들, 결혼하고 출산도 하고 싶은데 주변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혼 안 하는 문화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포기가 그때부터는 포기가 아니라 그냥 문화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청년 문제는 이제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렇듯 청년 정책은 어느 한 개 부서에서만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인 가구 정책과도 서로 협업하고 추진 예정인 할머니 학교와 청년들과도 세대 통합하는 사업도 함께 고민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발표할 청년 공유 사업을 보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년 관련 사업 목록은 표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과에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시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나눠드린 홍보용 리플릿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릿 전면입니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자동차 운행을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시민 실천 운동으로서 감축 정도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가입 기간은 지난 월요일 4월 17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선착순 5만 명입니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성용 승합차로서 서울시 전체로는 210만 대로 우리 구 등록 차량은 2.4%에 해당하는 5만 78대입니다. 가입 방법은 모바일과 인터넷 홈페이지로 가입하시면 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환경과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리플릿 안쪽 중앙에 보시면 가입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잠깐 소지하고 계신 스마트폰을 꺼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셔서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 검색 엔진에서 승용차 마일리지를 치시면 서울 승용차 마일리지 멤버십 사이트가 나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하시고 특히 가입 시 주소란 다음에 있는 행정동은 주소와 상관없이 금천구로 선택하시면 우리 구 실적으로 관리됩니다. 가입 후에 일주일 이내에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촬영하여 등록하시면 가입 승인이 이루어지고 이때 본인의 연평균 운행거리에 해당하는 기준 주행거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년 후 홈페이지를 통해 운행 결과를 제출하시면 인센티브 산정 기준에 따라 감축률과 감축량 중에서 시민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가입 1년 차에는 감축 인센티브를 최대 7만 포인트까지 드리고 가입 2년 차부터는 감축 인센티브와 유지 인센티브 1만 포인트를 합쳐 이론적으로는 최대 8만 포인트까지 지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플릿 뒷면에 보시면 적립된 마일리지는 모바일 상품권,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납부, 에너지복지 시민기금 등 기부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10번 중 2번에서 3번을 대중교통이나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환경도 지키고 재정적 혜택도 받는 시민 실천 운동입니다. 온 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전 직원에게도 별도로 가입 절차를 안내해 드렸으니 부수장님께서는 소속 직능단체나 직원분들이 금준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차관과장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의 주차단속 기준 개선의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줄여 주민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속도 확보를 위함입니다. 개선 내용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하여 현행 5분 초과해서 즉시로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2017년 5월 1일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개선 내용을 중시하여 홍보를 중시하여 CCTV 전광판 현출, 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게재하고 현수막 개첨 2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주차 단속 인력 및 부정식 단속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쟁점 및 대응 방안입니다. 일반 지역과 주정차 금지구역의 단속 기준의 차이로 인한 민원 발생 예상이 되나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하여는 단속 기준을 강화가 필요했음을 이해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에서 2017년도 풍수의 재난안전적 추진상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적 본부 운영 기간은 2017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며 예비 기간으로 수방기간 전후 앞뒤로 한 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상황 근무 기준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 대비 추진사항입니다. 인력 3,022명, 장비 498대, 자재 46,070개를 확보하였습니다. 풍수의 대비 훈련 및 교육은 각 1회 실시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는 도로 함몰 대비 보수 등 8.7km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준설은 하수관로 4,000m, 빗물바지 15,000개소를 준설을 실시하겠습니다. 수방 및 취약시설 점검 정비는 펌프장, 수문, 대형 공사장 309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지하주택 침수 방지 시설로 물막이판 40개소, 역류변 30개소, 수정펌프 5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양수기 점검 정비는 965대를 구 및 동주민센터 보유한 사항을 점검 및 정비하겠습니다. 침수 취약가구 돌봄 공무원 서비스는 공무원 275명을 동원하여 388세대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수방대책은 기아대교 수입 12매 도달 시 하천 진입로 3개소를 출입 통제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업사항입니다. 본부여움 각 부서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재난안전대책 임무 숙지 및 단계별 근무를 철저히 하시고 강우시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 강화 및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마케팅과에서는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수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수방대책에 대해서 아무 사건 없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독산 3동 소재 문성초등학교에 문성 글로벌 인재학당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2개 교실을 무료 임대로 받아서 강의실 3개와 상담실 1개를 꾸렸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학교 알림위에 의하면은 초중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이 작년에 초등학교는 2.8개, 중학교는 3.5개 정도가 운영될 정도로 적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449개였던 학원이 작년에는 126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학교 지역사회 부적응 다문화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문성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생 총수가 471명인데 그중에 96명이 다문화 학생입니다. 또한 그 인근 지역을 보면은 가산초등학교, 독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0명, 영남초등학교는 340명인데 그중에 59명이 다문화 학생입니다. 그래서 독산 지역에 급격히 증가하는 그 다문화 인구를 대비해서 필요하기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시흥 지역에는 시흥초등학교에 6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운영을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산 독산권에도 필요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전문가 교사 꿈마샘을 중심으로 해서 민학 간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금천마을교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금천마을교사는 우리 평생학습관이나 지역의 평생학습 기관에서 활동하는 강사들을 인증 절차를 거쳐서 마을 교사로 뽑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법정기관 및 근거리 학습마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시흥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흥초등학교에 있는 인재학당, 또한 가산 독산권에는 이번에 개설할 문성 글로벌 인재학당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근거리 학습은 현재도 주민센터나 작은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의 금천 마을교사들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시 주민 참여 예산으로 1억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학교를 독산 지역에 있는 가산 독산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 하나를 물색하던 중에 문성초가 가장 적절한 위치라고 생각해서 그쪽을 계속 한 4, 5개월에 거쳐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운영 계획을 수립했고, 또 4월 11일에는 협약식을 거행했습니다. 4월 28일까지는 1차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5월과 7월 중에는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1학기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실을 시흥초등학교에 있는 센터는 지금 3개 교실을 6개 강의실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유치부나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새벽 1시서부터 부모님들이 줄 서서 운영할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성초도 우선은 4개 강의실을 확보했지만 당초는 추경을 확보해서 2개 교실을 더 하려고 했으나 다행스럽게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2개 교실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12월까지는 2학기 강좌 운영을 하고 성과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또 얻은 것이 2가지입니다. 우선 예산을 아까 청춘빌딩 말씀하셨는데 청춘빌딩이나 여기 문성 글로벌 인재학당은 실은 시 주민 참여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만 생각을 바꾸면은 여러 가지 효과가 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개별 장소를 확보한다면은 뭐 땅값이나 건물 건립 비용이 많이 세이브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협업사항입니다. 문성초등학교 인근 지역 주민센터에서는 각종 회의 시 좀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성초등학교를 5월 15일부터 개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접수 기간은 5월 2일부터 접수를 하고요.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선은 시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말반을 운영하면서 21개 프로그램에 220명의 수강생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요. 한 개 반에 보통 12명이 정원입니다. 우선 문성초등학교는 상반기에는 주말반은 운영하지 않고 운영 추이를 봐서 주말반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와 행사를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 청춘빌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청춘빌딩 김희정 센터장이 발표를 해 주실 건데요. 발표자가 출산이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아서 몸이 좀 무겁습니다. 가끔 이렇게 앉아서도 발표를 할 수 있으니까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소개받은 청춘빌딩에서 일하고 있는 김희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춘빌딩은 작년 11월 달에 개관한 금천 구립 청년 활동 공간입니다. 11월 이후에 개관 이후에 성남시나 고양시, 서대문구나 성북같이 청춘빌딩이라고 하는 청년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상황들을 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굉장히 하러 많이 오시는데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의 흐름은 전반적인 청년 문제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표면화되었는지, 그리고 금천구의 청년들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청춘빌딩의 일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려고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초기 청년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자리, 고용, 실업. 많이 접해본 단어들이시죠. 초기 창업과 고용, 그리고 실업에 초점이 맞춰져서 청년 문제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는 청년 정책에 대한 근간이 되기도 했던 중앙정부의 법안으로 잘 드러나는데요. 2009년에 개정되고 2010년도에 시행된 법안인 바로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입니다. 다수의 법안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법안의 시행령들이고요. 단일 법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말하자면 청년의 일을 하고 세금을 내야 되고 향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역할 중심의 법안이라고도 사실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런 사회적 인식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일자리 문제가 매우 큰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시대고 제로 성장을 앞두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현재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이로 인해 사회 전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리 모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청년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주거, 식생활, 관계망? 다양한 청년 이슈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선행된 내용들부터 순차적으로 제가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문제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인데요.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 문제입니다. 많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방시설은 없는 한 사람이 누우며 꽉 차는 작은 공간에 살면서도 단위 면적당 타워필리스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 주거 상황들이 청년 주거 연구를 통해서 초기 이슈화가 됐었죠. 다음에 식생활 문제입니다.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이와 더불어 잠복을 추측할 수 없는 청년들이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있지만 주거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음식을 해먹을 수도 없지만 사실상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음식 섭취 상태가 불량하고 나아가 한 끼 식사에 대한 인식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는 편의점에서 한 끼를 때운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익숙한 그리고 이제 TV 프로에서는 편의점에서 맛있게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한 이후에 35 이후에 된 이후에 아픈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후진국에서만 나타나고 있다는 결핵에 걸리고 지금 현재 치료 중에 있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결핵에 걸린 청년들이 의외로 많이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 난임 클리닉에 가서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생활 문제들이 사실은 청년의 건강과 존재 상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막입니다. 앞에 두 가지 사안보다 표면화되고 있지 않지만 주거, 노동, 식생활 문제만큼 굉장히 큰 문제로 떠오르게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 기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갖는 사실 공통점과 흥미로운 점은 이런 청년 이슈들이 국책연구원이나 혹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발굴됐다기보다는 청년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이나 혹은 일상의 내용들을 분석하고 이를 사회에 내보내면서 사회적 환기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청년 주체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면서 사회적 인식들이 이제 변화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렇다면 사회적 인식들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슈들이 표면화되면서 미디어들이 많이 하고 있는 작업들이고 많이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청년 빈곤 포르노입니다. 명견말리라고 하는 프로그램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제가 접해본 다양한 청년 관련된 미디어 내용들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청년 문제를 인구론이나 미래 세대 문제로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은 여타의 다른 내용들은 사실은 얼마 전에 PD수첩을 포함해서 청년들을 굉장히 불쌍하다, 복지의 대상이 아닌가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의 이제 시선들의 문제점은 사실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그 기사를 접하고 있는 그 문제에 처해 있는 청년들의 에너지와 활동성을 점점 낮게 만든다고 하는 약간 악영향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또 다른 인식의 내용인데요. 또 다른 미디어 자료입니다. 이거는 지난 올해 3월 21일자 기사 중 몇 가지 수치와 정보를 추려본 건데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 백수 36만 명, 청년 쉬어씀 인구 1만 1천 증가, 비경제활동 청년의 증가, 쯤 되면은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혹시 비경제활동이라고 하는 인구라고 하는 거에 대한 들어보셨을 만한 이제 용어인데 사실 그거보다 더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실업률이죠. 근데 실업률의 특징은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나 현재 직업이 없거나 이제 퇴사를 해서 다음 구직을 활동하는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비경제 활동 인구들은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구직 활동을 포기했으며 그런 관련된 의사가 거의 없는, 사실 없는 청년들을 일컫습니다. 사실은 이 청년들의 문제들이 사실은 실업 통계에서는 계속 제외되고 비경제활동이랑 인구라고 하는 이 용어가 실업률보다 우리한테 낯선 이유도 사실 그것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왜 그런지 아직 분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기사의 이제 초점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을 사실은 니트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영어로 풀어 말하면은 나딘, 에듀케이션, 임플로이먼트, 오와 트레이닝입니다. 현재 교육 과정에 있는 것도 아니면서 고용 상황도 아니고 구직을 위한 트레이닝 상황도 아닌 청년들을 일컫는데요. 사실 청년들이 처음부터 이랬다기보다는 다양한 이유로 비경제 활동 인구로 이동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문제는 이거보다 굉장히 심각해져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해서 이 청년들을 히키코모리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히키코모리족의 특징은 사회와 단절을 해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주로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찝거 생활을 하고 있는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관계망이 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경우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청년들이 존재하고 있다 정도의 방점을 찍고 있고요. 개중에는 1인 가구도 있지만 대부분 1인 가족 부부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의 급여나 연금을 쪼개어 쓰는, 그래서 캥거루족의 형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청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천구의 청년들은 어떠할까요? 그러니까 작년 복지정책과가 진행한 청년 당사자들의 인터뷰나 올해 초에 진행한 대학생들 혹은 일반 청년들에 대한 설문지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들은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자리와 진로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 외에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청춘빌딩에서도 작년 연말 모임이나 이제 밤모임, 소셜 다이닝 사업들을 통해서 청들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보고 욕구를 트래킹하는 과정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해하는 금천구의 청년들의 모습들, 존재 상황은 약간 이러했습니다. 청소년기에서 청년으로 이행하는, 그러니까 초기 청년들의 모습인데요. 사실은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고 자충우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학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인데요. 금천구의 많은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이 친구들은 이제 학업을 위해 서울 밖의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금천구에서 사실 찾아보기 힘든 세대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금천구가 다른 지역, 서울 지역에 비해서 집값이 낮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금천구로 유입되는 취업 준비 이제 청년들입니다.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고 주거는 하고 있지만 구직을 위한 학습을 위해서 실제 생활권은 다른 지역인, 그래서 밤에 베드타임으로 사용하는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지벨리 직장인 청년들입니다. 금천구로 취업을 하면서 유입되는 청년들인데요.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1인 가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사회적
그러니까 금천구 안에서의 사회적으로 소속감이나 관계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플 때는 사실 도움을 청할 곳이 딱히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뭔가 집에 문제가 집수리할 것이 생기면은 지방에 있는 가족들이 들어올 때까지 이제 방치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은 이 세 주체 모두 지역과의 관계성은 굉장히 미비한 상황에 있고, 그 지역 안에서의 공동체성, 관계망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뿌리내리고 어떻게 보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저희 모두 뭔가 지속적인 시그널과 뭔가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청춘 빌딩이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젝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바로 두잇 사업인데요. 영어로 do와 it,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간을 갖고 있습니다. 3인 이상의 청년들이 모여서 뭔가 해보겠다고 한다면 그 자체를 하나의 관계성을 갖고 있는 커뮤니티를 인정하면서 그 관계망이 지속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먼저 활동비를 지원한 것이 첫 번째고요. 그 이후에 개별 커뮤니티 활동들을 계속 주목하면서, 그리고 커뮤니티와 커뮤니티가 만나서 협업하고 콜라보할 수 있는 그런 연결 확장을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전체 커뮤니티를 모여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교류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개개인별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와 커뮤니티가 서로 연결돼서 서로 지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거 자체가 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캠프 넥스트인 금천인데요. K무크라고 하는 사실은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무크는 한국뿐만 아니라 하버드, 스탠퍼드 같은 명문 대학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미래에는 이 시스템을 통해 대학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게 했는데요. 다만 이거의 단점은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수율이 좀 낮다는 점입니다. 사실 조금이 아니라 매우 낮다는 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배우는 과정을 지지하고 이를 구조화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금천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관내 대학이 없는 상황인데요. 고등교육에 대해 욕구가 있는 청년들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셜 다이닝 사업인데요. 앞부분에 관계망에 대해서 굉장히 깨져 있다, 청년들이 고립되어 있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걸 발맞춰서 청년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소셜 다이닝 반모임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유연한 관계망을 보장하는 대제식당과 그리고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모여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연하는 식당은 고립된 청년들에게 관계망을 맺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두 번째, 청년들을 위한 사실은 굉장히 나쁜 식습관을 갖고 있는, 그게 이제 생활의 패턴이 되어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식문화에 대한 낮은 인식과 안 좋은 생활 패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연구와 강의 워크숍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청년들의 음식과 관계망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길 바라면서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청춘 빌딩이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 사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굵직한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제가 발표한 내용도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청춘 빌딩이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사업들을 저희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거 문제는 일자리 경제과가 함께하고 있고, 청년 여성에 관련된 일들은 여성 보육과가 함께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청년 동행팀만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저희가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과 저희도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뭔가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현재로서 고민이 되는 지점들은 저를 비롯해서 함께하는 모든 직원들이 청년 당사자라는 지점입니다. 물론 청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만나게 된 청년들과 잘 소통할 수 있고, 그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에서 굉장히 잘 캐치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반면에,
사회와 그리고 지역의 문제를 이 친구들이 혼자서 해결하기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청년 문제에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부처들과 팀의 구성원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상황에서 어린 청년이지만 힘있게 잘 해나갈 거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받으면서 격려와 지지해 주신다면은 금천구만의 괜찮은 청년 사례들을 만들어서 지금 받고 있는 시선보다 더 많은 시선을 외부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떨렸지만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이로써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가 뭐 뱃속에서부터 청년 문제를 듣고 자라가지고 앞으로 훌륭한 청년 전문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뭐 끝까지 서서 뭐 수고를 해주신 김희정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앞서서 이제 지역 혁신과에서도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한 보고도 있었고 방금 센터장 그 발표도 있었는데요.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뭐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뭐 아이디어라든지 의견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역 혁신과장님께서 이제 멘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할 말이 없나 봐요. 독산 사동장님 오셨나요? 네. 그 독산동 연구소 하는 거 잠깐 소개 좀 하시고 청년들이 지역과 어떻게 결합하는지 잠깐 설명 좀 해보시죠. 저희 동은 지난해 동지역회의 사업으로 예산 5천만 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1,000만 원을 마을 비우기 사업에 배정했는데요. 이 마을 비우기 사업에서 주체로서 청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20명을 선발을 해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투입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청년들이 독거노인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아니면 골목길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동행하면 청년들에게 시간당 10,000원씩 해서 48시간을 사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청년 수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청년들에게 베푼다, 시한다는 정책이었는데요. 이번 사업은 정당하게 청년의 존재를 인정하고 청년들한테 기회를 제공해서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예산 1,000만 원을 사용하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지역혁신과와 협지를 해가지고 혁신과가 청년 빌딩에 운영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서 3명의 청년 인턴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운영 협의를 지역혁신과와 협치를 하고 있고 지금 청년 빌딩에서는 그 지역 청년들을 모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독산동 연구소라는 걸 같이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 단계에 들어갔고요. 어제까지 청년 모집을 위해서 지역의 교회와 그 다음에 가톨릭 성당 등의 청년부와 협력을 해서 지역 교회들이 청년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청년 20명 모집이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향후 3개월 동안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청년들의 그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산사동에서 청년 20명이 구성이 되면요. 자조모음처럼 지금 청주빌딩에서 동아리 지원 사업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청년들이 지역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부서에서 지금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전체 수합해서 이제 오늘 조금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는데요. 각 부서에서 이제 수합하는 거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청년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 몇 개월 전에 우리 그 국장님들, 부구청장님, 청장님 모시고 성수동을 한번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 문제를 좀 얘기를 하면서
총장님께서 그때 조금 말씀하신 게, 제안을 주신 게, 퇴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퇴직금, 퇴직수당을 좀 받으면 일부를 가지고 출자를 해서 협동조합 형태로 구성해서 이 지역의 도시재생 쪽을 조금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개인적으로는 현재는 제가 현직에 있고 또 그런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요즘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저께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 이런 공간은 어떤 청년들에게 이제 관심 있는 지역 청년들을 끌어내리는 건데, 이들을 보통 장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하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게 좀 뭘까, 이런 분야를 좀 고민하다가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작은 단위에서 한번 겸응을 좀 해보자 해서 요리 쪽으로 좀 컨셉을 잡아가지고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금천구의 청년들 사회적 협동, 일반 협동조합인데요. 청춘빌, 소정당이라고 있는데 그분들 외에 또 요리에 관심 있는 청년들하고 해서 13명이 좀 미팅을 좀 했어요. 미팅을 하고 이걸 어떻게 지금 한 3개월 정도의 목표를 두고 이제 이걸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그 다음에 요게 성공이 되면은 앞으로 청년들하고 같이 이 지역의 도시재생 문제도 좀 같이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 우시장에 고깃집도 좀 하나 만들고 싶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난주 이제 토요일 날 좀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각 부서에서도 우리 그 관리자분들이 청년들에게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공간 지원은 어떻게 할 건지,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 그 지역 혁신과하고 많은 좀 논의를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구상 단계에 있고요. 이게 한 2, 3개월 후에 구체화되고 이게 성공이 되면 금천으로 좀 다시 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좀 추진할 때 다시 한번 이 청년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제안 설명 기회가 좀 저한테도 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금천구 이제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이제 발표가 있어서 사실 그동안 청춘 빌딩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벨리에 그 무중력지대가 있다는 거를 듣고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현장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발표도 있고 해서 사실 금요일 날 이제 한 11시 정도에 저희 국에 이제 각 가별로 미혼 젊은 청년들하고 청춘 빌딩하고 지벨리의 무중력지대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청춘 빌딩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이제 문을 열고 지금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좀 정착이 좀 덜 된 그런 부분을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청춘 빌딩하고 무중력지대의 이제 차이점은 청춘 빌딩은 주택가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같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란 거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매니저 얘기로는 그 맛있는 거리 옆에 그 LG전자 옆쪽에 거기 타멘탐수가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크다 해서 저도 한번 그 주변에 직원들하고 식사한 후에 가봤더니 1층과 2층의 공간이 꽤 넓고 거기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그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는 돈이 있고 조금 여유 있는
그런 이제 직장인이나 뭐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그런 형태라면은 청춘 빌딩은 거기 이제 이용료가 없기 때문에 뭐 커피를 돈을 주고 사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그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이제 좋은 공간이다. 그래서 이런 거점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센터장님도 발표하셨지만 청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이런 연구자와 협력자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청년 동행팀에서 청소년 지원 정책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수립하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현재 청춘 필동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3층에 그 식당이 있고 식당 옆에 사실 그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이용을 안 하고 이제 창고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이용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현재 뭐 그 예산이 부족해서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3층에 그 화장실을 이제 창고로 쓰고 1층 지하 1층에 거기 뭐 창고가 있고 일부 이제 공간이 있는데 공간에 있는 그 짐들을 3층으로 옮기고 그쪽을 좀 공연하는 팀들이 좀 악기 연습이나 이 공연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나 또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은 청춘 빌딩의 그 애로사항을 좀 해소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무중력 지대는 보니까 여기는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 건물 6층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처음에 찾아갈 때 약간 좀 헤맨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좀 더 홍보가 돼서 찾기 좋은 그런 공간이 돼야 되겠다는 거 하고 근데 거기는 이제 같은 한 개층에 좀 공간이 넓고 그 다양한 그런 이제 시설이 돼 있고 특히 이제 지벨리 쪽에는 그 교대 근무자가 많고 제대로 이제 잠을 못 자는 그런 이제 직원들이 있으니까 잠실에도 그 눈을 붙일 수 있는 그 온도식 같은 그 잠을 붙이는 그런 게 몇 개 공간이 있어서 그 점심때인데 거기서 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봐서 이 정말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필요한 공간이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은 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지식산업센터의 하나의 이제 부대 시설로서 몇 명 이상 근무를 하면 어린이집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듯이 지식산업센터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근무한다면 그런 무중력지대와 같은 그런 복지시설 내지는 편의시설이 지식산업센터에 한 개씩이라도 있다면은 좀 더 청년들이 그것을 잘 이용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10시부터 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뭐 의견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더 듣고 마무리하죠. 경제 일자리 과장인데요. 아까 센터장님께서 청년들 고민 중에 일자리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청춘 빌딩에 가보니까 청년들 뭐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문객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자리에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지역혁신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지금 공모를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일자리 카페를 설치를 하면 거기에 이제 키오스크도 설치가 되고 각종 청년들이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협력과하고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혁신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관련 부서와 협업하고 묻고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인 가구 대상 사업을 지금 지역 기획예산과에서 좀 수집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보니까 같이 연계할 사업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와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민원 처리 실태 관련해 가지고 지난 3년간 민원 처리 실태 감사했던 결과를 보니까 생각보다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계속 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법규에 정해진 절차를 따른다든지, 그 다음에 사무정결 규칙을 따른다든지, 아니면은 정해진 서식을 정확하게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 기한 내에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감사가 있고 좀 개선이 되어 나갈 걸로 봅니다만은 민원 처리 실태 감사했던 걸 쭉 보면서 느낀 게 좀 더 그런 형식적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하자가 없이 잘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은 민원에 대해서 좀 내용적이고 좀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일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마을버스 기사들이 이렇게 급발진한다든지 급정거하고 그다음에 정류소에 서지 않고 무정차 통과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민원이 계속 반복돼서 민원이 제기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한 어떤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디오든지 사진이든지 이런 증거 자료가 없어서 처분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내용의 어떤 답변이 있었는데 실제로 물론 그런 부분이 이렇게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기사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왜 그러한 그런 불친절이나 또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급발진 급정거 그 다음에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을버스 업체들과 같이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야만이 민원에 대해서 좀 해결이 되고 장기적으로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민원과 관련해서 어떤 주민들 간의 갈등 관련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 금화마을 방음벽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백산 아파트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들은 우리 구청에서 객관적이고 좀 중립적인 위치나 입장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방서라든지 시립미술관 관련해서도 보면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적절한 시기에, 그러니까 너무 늦지 않는 시기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또 민원 발생을 또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민원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을 예방하고 모든 어찌 본다면은 민원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어떤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 참여 내지는 주민들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이를 추진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예방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청년 정책 문제 우리 전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서 발표 잘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보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전체 직원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검토하고 논의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혁신과에서 특히 청년 동행팀에서 이렇게 저렇게 현업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할 때 함께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함께 풀어가 주시길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여기 부서장님들의 자녀들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풀다 보면 해결책이 반드시 찾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들 중에 편도 드셔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편도. 편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손을 들 수가 없는 게 우리 과장님들. 편의점 도시락 드셔보신 분. 이게 언어를 모르면 소통이 안 돼요. 근데 과장님들은 별로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과장님의 입에 맞는, 귀에 맞는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에 청년들이 어떤 단어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시원에 가서 한번 자보신 분. 자는 것 말고 일주일쯤 생활해 보신 분. 없죠.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뭘 먹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아는 정책 결정 부서의 책임자들이 아무도 없다.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정책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걸 정책으로 만들려니 이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세상에? 편의점 도시락도 직원들하고 한번 사서 드셔보시고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그걸 매일 먹어야 되는, 컵밥을 매일 먹어야 되는 청년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자녀가 바깥에서 이런 음식을 먹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어가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이 5월 9일까지 좀 남아있긴 한데 실제로 사전선거, 사전투표를 생각하면 대선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반기라고 하지만 선거운동 실제로는 사전투표를 감안하면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해서 후보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또 지역에서도 이와 관련한 다양한 갈등들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국민들의 뜻과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그런 민주적 절차가 돼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거가 국민들의 기대와 이해관계들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후보자들 간의 비방 내지는 난투전으로 벌어지고 이게 지역에서 재생산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그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 활동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도 잘해오셨고 특히 어제 많은 직원들이 아마 공보모를 발송하느라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런 우리 직원들의 고생이 대한민국이 좀 더 민주화된 그런 선거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특히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꼭 지켜주시고 또 불필요한 언행 또는 복무 위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관련해서 우리 부총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민원 처리 원칙은 신속, 정확, 친절 딱 세 가지입니다. 신속하다는 건 뭐 법정 기일이 뭐 48시간이야. 그럼 48시간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꼭 48시간에 맞춰서 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친절하게 응대해줘라.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지켜주시는데요. 문제는 이 세 가지 원칙대로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이 지적하신 마을버스 특정 번호에 대한 반복되는 민원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난 한 두세 달 동안 8번의 반복되는 민원이 특정 마을버스에서 생겼어요. 근데 그 마을버스에 대한 이 민원 제기자가 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조금씩 다 달랐어요. 근데 직원들은 그냥 매번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만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를 했어요. 근데 적어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되면 이게 반복해서 이렇게 생기면 이게 뭔가 문제의 징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고질적인 반복 민원이 아니라 8명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 다른 사람이 민원 제기를 했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근데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직원들은. 그러니 그 민원이 풀리겠어요? 전형적으로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동, 소극적인 행정의 전형입니다. 저는 책임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의 책임 방기다, 이건.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민원에 대해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법에 맞춰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난 책임이 없다? 정말 무책임한 짓입니다. 위험의 징후를 다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외면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위험을 알면서도 귀찮아서 책임을 방기한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구청장이 지시하기까지 제대로 대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냥 과장이 아닙니다. 그냥 팀장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주무관 해라. 이거는 직원 회계에는 법대로 원칙대로 잘했지만 그걸 총괄해서 관리하고 책임져야 될 과장과 팀장의 책임입니다. 직원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복돼서 위험 신호를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로 간부들이라고 불리우는 과장, 팀장님들의 역할입니다. 민원 관련해서 이에 대해서 그래도 적절하게 대응을 잘해준 게 건축가입니다. 건축가는 다양한 민원들이 들어와요. 그 다양한 민원들이 들어와서 각자의 민원은 특수하게 들어오지만 그걸 모아서 가이드라인을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제도화되고 체계화된 개선책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날짜가 다르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각각의 민원을 각각의 사안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 그거는 구급 직원이 할 일이죠. 과장이 할 일은 아니죠. 팀장도 마찬가지고요. 민원에 대해서 바로 이 주무관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팀장 과장님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될 경우에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걸 주무관에게 떠넘기거나 또는 주무관끼리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련해서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그렇게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고 각각의 지위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게 대선을 하게 돼서 우리 직원들이 5월에 황금 연휴를 다 쓰라고 제가 얘기하기가 좀 민망합니다. 5월 9일이 선거여서 아마 황금 연휴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선거 관리 업무에 시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부부의 날, 스승의 날, 뭐 온갖 가정과 관련된 그런 행사들이 있는 계절입니다.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시긴 하지만 자녀들과 그리고 부모님들과 무엇보다도 부부들 간에 좋은 소통과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가족을 위해서 담대하고 위험한 계획을 좀 세우셔서 그런 목표 아래 좋은 가정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우리 직원 되시기를 가정의 날을 맞아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5월 가정의 날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4월 열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